근데 이거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반값이던데? 요즘 이런 건 애들도 안 쓴다, 그치? 나경의 목소리가 청담동 호텔 브런치 룸을 가득 채우는 순간 서연의 손에 든 포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6만 원을 아껴 모아 정성껏 포장했던 실크 스카프가 마치 쓰레기처럼 테이블 위에 내던져졌다. 우리 남편 공장에 라인 작업 인력 구하던데 관심 있으면 말해. 몸은 힘들어도 용돈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서연은 화장실 칸에 숨어 소리 없이 울면서 깨달았다. 이것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전쟁터였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함께 해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 왔네.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나경의 목소리가 VIP로만을 가득 채웠다. 근데 많이 힘들었구나. 여의도 한복판 63층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이곳은 서연이 평소 상상만 하던 공간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웨이터들은 흰 장갑을 끼고 조용히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생소한 와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메뉴판에는 가격표가 없었다. 서연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옷장을 3번이나 뒤졌다. 결국 꺼낸 건 5년 전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크림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였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고쳤지만 뭔가 어색했다. 가방도 문제였다.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작은 가죽 가방은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것이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서연은 서랍 속에서 은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시어머니 정심이 결혼식 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라며 건네준 물건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빛이 있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밥 먹고 수다 떨다 오면 되지. 뭐? 하지만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동기들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들이 있었다. 가방들은 하나같이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옷차림도 서연과는 차원이 달랐다. 누군가는 진주 목걸이를,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몸짓 하나하나가 여유로웠다. 서연이 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자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눈빛들. 겉으로는 반가운 척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동정일까 아니면 우월감일까? 나경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하얀 드레스에 금색 벨트를 두른 그녀는 마치 이 자리의 여왕처럼 보였다. 서연아, 앉아. 어머, 너 왜 이렇게 멀리 앉으려고 해? 가까이 와야지. 하지만 나경이 가리킨 자리는 테이블 구석, 기둥 바로 옆이었다. 샹들리에 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주변에서는 이미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언니, 그 가방 신상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응, 지난주에 남편이 출장 갔다 와서 사줬어. 파리 본점에서. 부러워라. 우리 남편은 명절 선물도 백화점 상품권이던데.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연은 손을 꼭 쥐고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샴페인을 따랐다. 서연은 술을 잘 못 마셨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잔을 들자 손이 약간 떨렸다. 동기들은 그런 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웃음을 나눴다. 서연이 긴장했나 봐. 오랜만이라 그런가? 맞아. 얼마 만이야? 작년 동창회 이후? 아니, 그때도 못 왔잖아. 애들 시험 기간이라고.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날도 나오고 싶지 않았다. 아니, 나올 수 없었다. 옷도 여유도 자신감도 없었으니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요리라는 작은 접시에는 이름 모를 채소와 소스가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다. 서연은 포크를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다. 옆 사람의 손놀림을 흘끔 보고 따라했다. 나경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을 꺼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진짜 바빠 죽겠어. 남편 회사 일도 그렇고 애들 학원 스케줄도 관리해야 하고. 한 명이 맞장구 쳤다. 나경이는 원래 바쁘잖아. 부회장 부인이면 당연하지. 부회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표야. 근데 요즘 회사가 잘 돼서 곧 상장 준비 들어간대. 완전 정신없어. 와, 대박. 상장하면 대주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주식 좀 나눠줄까? 친구들끼리 같이 올라가야지. 웃음이 터졌다. 서연은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나경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아, 너는 요즘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귀가 서연 쪽으로 쏠렸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집에서 애들 챙기고 그냥 살림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좋겠다, 여유롭게. 우리는 애들 다 컸는데도 할 일이 태산인데. 나경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달랐다.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겠지. 서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로 넘어갔다. 한 명은 대기업 임원 남편을, 다른 한 명은 병원장 남편을 자랑했다. 나경은 자기 남편 회사 매출이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이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 질문이 날아왔다. 서연 남편은 뭐 하시더라? 서연은 목이 막혔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과장이야. 그냥 작은 공장에 다녀. 어디? 회사 이름이 뭐야? 정밀 들어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침묵이 흘렀다. 짧지만 무겁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경이 물잔을 들며 애써 밝게 말했다. 그래도 어딘가 다니는 게 어디야. 요즘 취업도 힘든데. 월급은 괜찮아? 그냥저냥 살만해. 아, 그렇구나. 뭐 살림에 거미줄 치진 않지? 시어머니랑 같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평수는 어때? 24평이야. 어머, 24평? 셋이서? 응, 애들이랑 넷. 나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와,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좁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래도 많이 답답하겠다. 솔직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지만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샴페인이 카펫에 번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웨이터가 황급히 달려왔고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쏟아졌다. 나경이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 많이 긴장했나 봐. 이런데 자주 못 오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동기들도 웃었다. 동정 섞인 웃음,
혹은 비웃음일 수도 있는 그 소리가 서연의 귀를 때렸다. 나경이 웨이터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저기요, 포장 좀 해주세요. 음식 남은 거요. 친구가 가져가게. 그리고 서연을 보며 덧붙였다. 서연아, 이런데 음식 비싸잖아. 시어머니랑 애들이랑 같이 먹어. 좋아하실 거야. 서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걸음이 빨라졌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나경이 말이 좀 세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맞아. 서연 옷 좀 봐. 진짜 안쓰럽더라. 시어머니랑 산다는 것도 그렇고 남편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잖아. 힘들겠다, 솔직히. 서연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그녀는 울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나던 그들의 모습이 서연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서연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다.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지만 붉게 부은 눈은 감출 수 없었다. 물을 떠서 얼굴을 적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가서 밥만 먹고 나오면 돼.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서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VIP룸으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유리 조각 안 다쳤지? 응, 괜찮아. 다행이다. 아까 깜짝 놀랐잖아. 그치, 얘들아?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서연은 이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스테이크와 랍스터, 그리고 이름 모를 소스들. 서연은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몇 점 먹은 뒤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자녀 교육,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서연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아니, 끼어들 수도 없었다. 그들의 세계와 서연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나경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그나저나 다들 우리 남편 회사 투자 관심 있으면 얘기해. 곧 상장 준비 들어가거든. 지금 들어가면 대박 날 거야. 한 동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진짜? 얼마나 투자해야 해? 글쎄, 최소 5천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수익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아. 5천이면 좀 부담되긴 하는데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 그래, 빨리 결정해. 자리가 많지 않거든. 서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집 1년 생활비가 나올 텐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접시 위에 음식을 포크로 찔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디저트가 나왔다. 작은 케이크와 마카롱, 그리고 에스프레소. 나경이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아, 너는 요즘 집에서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할 일이 많아서. 할 일? 설거지, 빨래 이런 거? 웃음소리가 번졌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경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남편 공장에 라인 작업 인력 구한다던데 관심 있으면 소개해 줄까? 몸은 좀 힘들어도 용돈은 벌 수 있을 거야.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나경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라인에서 일할 사람이야. 한 동기가 거들었다. 나경아,
너무 그러지 마. 서연이도 자존심이 있지. 아니,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 요즘 주부 우울증 많다잖아. 서연은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다. 이 자리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경이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얘들아, 사진 찍자. 기념으로. 동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뒤에 모였다. 서연도 일어나려 했지만 나경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사진 안 찍고 싶지? 화장 좀 번진 것 같던데. 아, 그래. 난 괜찮아. 서연은 다시 앉았다. 플래시가 터지고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빛났다. 하지만 그 풍경은 서연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기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계산은 더치페이였다. 1인당 15만 원. 서연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한 달 생활비에서 아껴둔 돈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경이 돈을 모으며 말했다. 다들 오늘 즐거웠지? 다음엔 어디로 갈까? 골프장 어때? 요즘 날씨 좋잖아. 좋지. 서연이도 같이 가자. 골프 쳐봤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못 쳐봤어. 그럼 배워야지. 우리가 가르쳐 줄게. 재밌어, 진짜.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안 나온다고 다짐했다. 모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서연은 혼자였다. 다른 동기들은 발레 파킹으로 차를 빼러 갔지만 서연은 지하철을 타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왜 갔을까? 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나경의 메시지.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들 고마워.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서연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자신만 없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구석에 서서 전철을 기다렸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자신의 인생도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찌개 냄새.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정심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 신발을 벗자 정심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아, 왔어? 모임은 어땠어?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정심은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서연의 눈가가 붉었다. 마스카라가 번진 자국도 보였다. 하지만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TV를 다시 바라봤다.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그래.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렴.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경의 말투, 동기들의 시선, 깨진 샴페인 잔, 화장실에서 들었던 대화들.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사진이 몇 장 더 올라와 있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나경의 메시지. 다음 달 내 생일인데 청담 호텔 브런치 어때? 서연도 꼭 와야 해. 안 오면 섭섭하다. 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초라할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남편 지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에게 물었다. 어제 모임 어땠어? 응, 좋았어. 친구들 다 잘 지내더라. 그래, 다행이다. 다음엔 또 나가야지. 응. 서연은 대답을 흐렸다. 지민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다. 그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지민이 출근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조깅하는 남자.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정심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 옆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랐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정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 어머니. 요즘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구나. 서연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엄마가 괜히 보는 눈이 있나?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동기들한테 무시당했다고, 비웃음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정심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정심은 며느리의 등을 한번 쓰다듬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나경아, 생일 어디서 해? 청담 호텔 좋지. 맞아. 거기 브런치 진짜 맛있어. 얼마야? 1인당 10만 원 정도? 응, 그 정도. 괜찮지? 서연은 화면을 내려다봤다. 10만 원. 또다시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거절하면 뒤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잠들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심이 자기 방에서 나와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잠깐 나와 볼래? 네, 어머니. 서연이 거실로 나가자 정심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앉아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심이 핸드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다. 이거 내 친구들 이름이 맞니?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있었다. 윤하경, 서진테크.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왜? 엄마가 좀 찾아봤어. 그 친구 남편 회사 이름 말이야. 정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왜 그러세요?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거기서 뭐 당하고 있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심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해도 돼.
엄마가 들어줄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첫 모임에서 있었던 일, 샴페인 잔을 깬 것,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선물을 무시당한 것, 라인 작업을 권유받은 것. 모든 것을. 정심은 한마디 말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정심은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하경이요. 남편은 서진테크 대표래요. 정심의 눈빛이 달라졌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수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서진테크 그래. 엄마가 그 이름 기억하고 있었어. 네. 엄마가 젊을 때 그 회사 여신 심사한 적 있었거든. 이름이 익숙하더라니.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뭔가 확인해 볼 게 있어. 어머니, 너 다음 모임 나갈 거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나갈 거예요. 다시는 한 번만 더 나가. 그리고 조용히 지켜봐. 엄마가 준비할 테니까. 정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날 밤 정심은 자기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다. 서진테크 이제 내가 어떤 회사인지 똑똑히 볼 시간이야. 한 달이 흘렀다. 서연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나갈까 말까? 매일같이 똑같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정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번만 더 나가. 엄마가 준비할 테니까. 서연은 결국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백화점에서 할인하는 블라우스를 샀고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손질했다. 선물도 준비했다. 인터넷에서 6만 원짜리 실크 스카프를 샀다. 포장도 정성스럽게 했다. 청담동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서연을 맞았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놓인 꽃장식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이미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브랜드 쇼핑백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서연은 손에 든 작은 쇼핑백을 내려다봤다.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나경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서연 왔네. 오랜만이다. 들어와, 들어와.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도 구석 자리였다. 동기들은 서로 선물을 자랑하며 떠들었다. 어머, 이거 에르메스 신상 아냐? 대박. 언니, 이 시계 진짜 예쁘다. 얼마야? 그냥 남편이 사줬어. 몇백 정도?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물을 마셨다. 브런치가 시작되고 음식들이 하나둘 나왔다. 연어, 캐비아, 트러플 오일이 뿌려진 샐러드. 서연은 포크를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한 명씩 나경에게 선물을 건넸다. 나경은 포장을 뜯으며 과장된 리액션을 했다. 와, 이거 완전 예쁘다. 고마워. 어머, 이 향수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드디어 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건넸다. 나경이 포장을 뜯었다. 실크 스카프가 나왔다. 나경은 스카프를 펼쳐보더니 피식 웃었다. 어머, 서연아. 고마워. 근데 이거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반값이던데?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경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요즘 이런 건 애들도 안 쓰잖아. 그치? 한 동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브런치가 이어졌고 케이크가 나왔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나경은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향해 말을 던졌다. 서연은 요즘 뭐하고 지내? 집에서 쉬지? 응,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다 컸으면 좀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남편 공장에 라인 작업 인력 구하던데 관심 있으면 말해. 동기들이 웃었다. 서연은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몸은 힘들어도 용돈은 벌 수 있을 거야. 그치, 얘들아? 또다시 웃음소리.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칸에 숨어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대화들. 나경이 너무하긴 한데 서연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맞아. 40대 중반이면 좀 급에 맞게 꾸며야지. 서연은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이제 정말 이 모임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만 더 참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챙겼다. 거실에서는 정심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식탁에 밥을 차리고 남편을 깨우러 갔다. 지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온 걸 잊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정심은 TV를 보다가 핸드폰 화면을 힐끗 봤다. 알림창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서연이 준 선물 진짜 귀엽다. 중학생이 엄마 생일에 몰래 산티난다. 키읔키읔. 다음 모임은 서연이 쏘라 그래. 삼겹살집 같은 데로. 그 정도가 딱이잖아. 키읔키읔. 정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나왔다. 정심은 소파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앉아봐. 서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제도 많이 힘들었구나.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보셨어요? 엄마가 일부러 본 건 아닌데 눈에 들어왔어. 정심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솔직하게 말해줘. 너 거기서 뭐 당하고 있니?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 선물을 비웃은 것, 라인 작업을 권유받은 것, 채팅방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메시지들. 정심은 한마디 말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정심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하경이요. 남편은 서진테크 대표래요. 그 순간 정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수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서진테크 그래.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서연아, 이거 좀 봐라.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진테크 재무 및 신용 분석 보고. 서류를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신용등급 C등급, 부채 비율 380%, 단기 차입금 210억, 작년 올해 연속 적자.
서연은 숫자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좋지 않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 엄마 예전 동료가 지금 자산운용 대표야. 전화 한 통 하니까 바로 자료 보내주더라. 정심은 서연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 은퇴 전까지 은행 리스크 관리 부행장이었어. 기업 대출, 신용, 회생 절차, 그거 보는 게 일이었지.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조용하고 소박한 시골 출신 어르신 정도로만 여겼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빚냄새는 멀리서도 맡을 수 있어. 정심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나경 씨가 친구들한테 투자받겠다는 말 했다 그랬지? 내 상장 준비 중이라고. 그건 알면서 그러면 사기고 모르고 그러면 무책임한 거야. 둘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심은 서류를 덮고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밟아가며 놀고 먹더니 이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강력한 우군이 생겼다는 걸 느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서연아, 다음 모임 나가야 한다. 네. 하지만 어머니, 이번에는 엄마가 같이 갈게.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요?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말 좀 해줘야지.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날 밤 정심은 자기 방에서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옷들이 걸려 있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백, 진주 목걸이. 정심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다. 오랜만이네. 이제 다시 한번 입어볼 시간이야. 사흘 후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 강남 호텔 브런치 모임을 앞두고 정심은 매일 자기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만은 확실했다. 정심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 옆에 앉아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서연아, 이거 좀 더 자세히 봐라.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진테크 재무 및 신용 분석 보고 심층 버전. 정심은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프와 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여기 봐. 작년 매출이 150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60억밖에 안 돼. 거의 반토막 난 거지. 서연은 숫자들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심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부채. 단기 차입금이 210억이야. 이게 뭔 뜻이냐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210억이란 거야. 근데 회사 통장에는 얼마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15억. 고작 15억이야. 정심의 손가락이 다른 숫자를 가리켰다. 은행 대출 이자만 연간 18억이야. 버는 돈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더 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은행들이 이제 안 빌려줘. 신용 등급이 시로 떨어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정심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사채를 쓰기 시작했어. 이자가 연 20%짜리. 20%요? 응. 은행은 5% 정도인데 사채는 20%야.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지.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숫자들이 점점 무섭게 느껴졌다. 정심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붉은색으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다. 회생 절차 진입 가능성 85%. 투자 권고 의견 절대 불가 하이 리스크.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야.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라는 거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나경은 친구들한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야. 본인이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지. 정심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만약 알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면 그건 친구들 돈을 날리게 만드는 거야. 모르고 했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 어느 쪽이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나경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건 분명 나빴지만 그래도 친구였다. 그런 친구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정심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요. 너를 지키려는 거야. 정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살면서 느낀 게 있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조용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나경이라는 친구는 후자야. 자기가 돈이 좀 있고 남편 회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지. 근데 엄마가 보기엔 그 친구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야. 정심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다음 주 모임에서 엄마가 이 사실을 알려줄 거야. 조용히 정확하게. 그 친구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어머니, 혹시 나경이 화내면 어떡해요? 화를 내든 울든 그건 그 사람 선택이야. 엄마는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야.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다음 주까지 마음 단단히 먹어.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샴페인 잔을 깬 것, 선물을 비웃음 당한 것, 라인 작업을 권유받은 것. 모든 순간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옆에 강력한 우군이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고개 들어도 되는 거겠지. 정심과의 대화 이후 서연은 며칠 동안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얘들아, 다음 주 브런치 전에 골프 한 게임 어때? 날씨 완전 좋잖아. 좋지. 어디로 갈까? CC 어때? 거기 잔디 관리 진짜 잘 돼 있어. 오케이. 서연도 오지?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골프.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운동이었다. 아니, 칠 기회조차 없었다. 골프는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 운동이었고 서연에게는 둘 다 없었다. 하지만 정심이 말했다. 한 번만 더 나가라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응, 갈게. 며칠 뒤 서연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웨어를 샀다. 5만 원짜리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했다. 골프채는 대여하기로 했다.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골프장 가는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정심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다. 잘 어울린다, 서연아.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정심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내가 보고 느낀 대로만 행동해. 엄마가 곧 움직일 거니까.
골프장에 도착하자 동기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하나같이 명품 골프 브랜드를 입고 있었다. 나경은 새하얀 골프웨어에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골프백에는 최신형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연 왔네. 어머, 골프웨어 어디 거야? 나경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 아, 그렇구나. 괜찮아, 괜찮아. 골프는 실력이지, 옷이 뭐 중요해. 하지만 나경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서연의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피식 웃었다. 첫 홀로 이동했다. 서연은 대여한 골프채를 들고 티박스에 섰다. 처음 쳐보는 골프였다. 어떻게 쳐야 할지 몰라 옆 사람의 동작을 힐끗 봤다. 서연아, 골프 처음이야? 응. 어머, 그럼 오늘 힘들겠다. 골프는 좀 배워야 치는 건데. 나경이 웃으며 말했다. 동기들도 웃었다. 서연은 공을 놓고 스윙을 했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갔다. 옆 잔디밭으로. 푸아. 서연아, 그건 슬라이스야. 손목을 좀 더 고정해야 해. 맞아. 그리고 자세가 좀 어색해. 동기들의 조언 섞인 웃음이 이어졌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다시 공을 놓고 쳤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형편없었다. 라운딩이 계속되는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실수를 했다. 공은 벙커에 빠지고 연못에 빠지고 숲속으로 날아갔다. 동기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조언을 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너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우리 점심시간 놓치겠다. 나경이 카트에 앉아 말했다. 서연아, 괜찮으면 이번 홀은 그냥 스킵하는 게 어때? 우리 좀 빨리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카트에 올라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다. 골프장 레스토랑은 넓고 화려했다. 테이블에는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차려졌다. 동기들은 골프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오늘 내가 버디 하나 잡았잖아. 대박이었지? 언니, 완전 잘 쳤어. 나도 배우고 싶다. 나경이 와인 잔을 들며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아, 골프는 돈이랑 시간이 있어야 치는 거야.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것보단 낫겠지? 서연은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나경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남편도 처음엔 골프 못 쳤어. 근데 배우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서연 남편도 배우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시간이 없겠구나. 과장이면 야근도 많이 하겠다. 동기들이 웃었다.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동기들은 다시 골프를 치러 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클럽하우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잔디밭에서는 동기들이 웃으며 골프를 치고 있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정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잠시 후 정심의 답장이 왔다. 조금만 더 참아, 서연아. 다음 주면 끝이야. 엄마가 꼭 해결해 줄게.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 속에 분노도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정심이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들어가도 될까? 네, 어머니. 정심이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네,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할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심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다음 주 브런치 모임. 그게 마지막이야.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어머니,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가 다 봤어. 이제 그만 당해도 돼.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정심이 방을 나간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주면 끝이구나. 일주일이 흘렀다. 강남 호텔 브런치 모임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아침부터 긴장했다.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심이 먼저 방에 들어왔다. 서연아, 이거 입어봐. 정심은 손에 옷을 들고 있었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과 깔끔한 블랙 팬츠, 그리고 진주 목걸이. 어머니, 이건 엄마 옛날 옷이야. 내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서연은 옷을 받아들었다. 부드러운 촉감의 고급 원단이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다. 정심이 뒤에서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다. 봐, 잘 어울리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뭘? 우리 며느리 예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지. 정심도 옷을 갈아입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 검은색 스커트, 그리고 오래된 에르메스 백.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카리스마 넘치는 전직 은행 부행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준비됐어? 네, 어머니. 그럼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 호텔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계속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정심이 그 손을 덮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 엄마가 다 할게.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두 사람을 맞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브런치 룸 문 앞에서 정심이 잠시 멈춰섰다. 서연아, 오늘은 고개 숙이지 마. 똑바로 보고 걸어가. 네, 어머니. 문이 열렸다. 동기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테이블에는 샴페인과 과일 그리고 각종 브런치 메뉴가 차려져 있었다. 나경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어머, 서연 왔네. 그런데 나경의 시선이 서연 옆에 선 정심에게 꽂혔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백, 진주 목걸이. 나경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어머, 시어머님이시구나. 정심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나경 씨. 서연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나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권했다. 아, 네. 앉으세요, 어머님. 정심과 서연은 테이블에 앉았다. 동기들은 정심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평소 서연을 무시하던 그들도 정심의 분위기에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브런치가 시작되었다. 샴페인이 돌고 음식이 나왔다. 대화는 평소처럼 이어졌다. 자녀 교육, 해외여행, 부동산 이야기. 하지만 이번에는 정심이 자리에 있어서인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한참 지나자 나경이 다시 자랑을 시작했다. 우리 남편 회사 아시죠? 서진테크요. 요즘 상장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동기 한 명이 물었다. 와, 대박. 상장하면 주식 엄청 오르겠다. 그럼요. 지금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혹시 투자 관심 있으면 말해요. 친구들끼리 같이 올라가야죠.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동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투자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정심이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나경 씨,
나경이 돌아봤다. 네, 어머님? 신용등급 시인 회사가 상장 준비를 한다고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정심에게 쏠렸다.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정심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부채 비율 380%, 단기 차입금 210억, 2년 연속 적자. 올해 상반기도 적자라서 지금 은행들이 여신 심사 다시 들어갔다던데요. 나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여다 말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심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페이지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전문가들한테 자료 받아서요. 동기 한 명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럼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정심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오정심 은행 전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 동기들의 눈이 커졌다. 나경은 명함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저 은행 전 부행장 오정심입니다. 기업 여신과 리스크 관리 30년 했어요. 정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며칠 전에 자산운용사 대표랑 금융감독원 국장한테 자료 받아봤죠. 서진테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나경이 변명하려 했다. 어머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모르면 조용히 있어야죠. 정심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다. 나경 씨, 친구들한테 투자 받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이 정도 상태면 회사 실정을 몰랐다 해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예요. 동기 한 명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사실 투자하려고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신용등급 이상해서 이상하다 싶었어. 괜히 껴들지 말자고 남편이 그러더라. 나경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심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경 씨,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네. 모임에서 누구는 밟고 누구는 올려다보면서 남편 회사 자랑하며 투자 권유할 처지는 아니었을 텐데요. 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동기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정심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죠. 그런데 누가 그걸 무시할 권리가 있나요? 나경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을 맺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우리 며느리 일 아니었으면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동기들은 숨을 죽이고 정심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가족이 상처받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어른 노릇이 아니더군요. 나경은 결국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서연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서연은 가만히 앉아 나경을 바라봤다. 몇 달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깔보려던 건 아니었어.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맞다. 깔봤어. 내가 나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대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허탈함.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옆에서 정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한 동기가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도 미안해.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경이 하는 말에 그저 웃고만 있었어. 말리지도 않았고. 그게 더 비겁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동기들의 얼굴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들이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 누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경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다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가장 성실하게 지탱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심은 서연의 손을 잡고 브런치 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 빌딩들, 한강, 그리고 사람들. 어머니, 응? 고마워요. 정말로. 정심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다. 뭘,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고개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당하게 살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오늘 일 잊지 않을게. 다음엔 우리가 제대로 된 모임 만들자. 서연은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채팅방 알림을 껐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 궁금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시간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전자부품 업체 서진테크, 회생 절차, 신청, 과다 차입분식 의혹 제기.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뉴스 화면에는 서진테크 본사 건물이 비쳤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정심이 거실에서 말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서연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뉴스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서진테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다. 나경은 며칠 전 조용히 나갔고 다른 동기들도 더 이상 활발하게 대화하지 않았다. 서연도 채팅방 알림을 꺼둔 채 그대로 뒀다. 이제는 그곳의 말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는 매일 비슷한 반찬이 올라왔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정심이 손수 담근 깍두기. 남편 지민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역시 이게 진짜 최고지. 호텔 뷔페가 뭐가 필요해. 정심이 웃으며 밥을 더 퍼주었다. 그래, 사람은 너무 화려하면 소화도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서연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남편의 편안한 미소,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거실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세일 코너에서 산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당당하고 편안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중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기는 거구나.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조용히 성실히 가족하고 웃으면서 사는 우리가 사실은 제일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정심이 뒤에서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 서연아. 내가 이제 알았구나. 내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겨울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시간들.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기준이 틀린 걸지도 몰라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평범하게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서연은 자존감이라는 보물을 들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가장 평범한 저녁 식탁이 가장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빛났다.